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에서 촉발이 됐죠. 스마트폰 열풍. 뭐 휴대전화 시장뿐만 아니라요. 세계인의 생활 패턴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김선영 앵커도 이 스마트폰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냥 지하철 타면은요. 네. 옛날에는 왜 그 신문 읽거나 예. 뭐 책을 읽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그냥 예, 이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누르기 바빠요. 네, 손안의 PC라고도 하죠. 그런데 예. 이 스마트폰이요. 해킹 같은 보안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국회 연구단체죠. 대중문화 미디어 연구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한나라당 이성원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의원께서도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주로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저는 주로 트위터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좀 통해서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스마트폰의 보안 비상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그냥 전화 걸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걸 이용할 때 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 건가요,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기존의 핸드폰의 그 통화 기능하고 예. 그리고 PC 기능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운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그러니까 정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단순하게 핸드폰의 어떤 보조 기능이 강화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거죠. 예. 특히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보통 전화기를 통해서 이 무선랜 공유기라는 게 있습니다. AP라 그러는데 예. 이쪽에는 그러니까 유선이 아니라 무선망으로 정보가 날아가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정보가 대량으로 그러니까 유출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PC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놓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다 모든 정보를 예. 빼갈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흔히들 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게요.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 그렇죠, 내 그렇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건 무선 인터넷을 연결되기 때문에 누군가 얼마든지 들어와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빼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피해 사례라고 할까요? 어떤 그 좀 보안의 취약점이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 국회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인터넷 뱅킹에 의해서 거래하고 있는 금액이 1경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경이요? 일경.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 금융기관에서 해킹으로부터 보완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해보니까 방어율이 평균 88.5%에 불과합니다. 88.5%요? 그러면 한 12%는 뚫린다는 거죠? 뚫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100건을 공격받으면 해커로부터 12건은 뚫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매우 심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러니까 금융 보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처라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게 예산을 쓰고 있고 심지어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부서가 아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좀 취약한데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케이블망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선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더 큰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은 그동안에 좀 보안도 좀 돼 있고 그동안에 뭐 크고 작은 문제도 있어서 어느 정도 보안을 좀 해놨습니다만 네, 네, 네. 이 스마트폰 그 88%라는 거는 인터넷 그러니까 유무선을 떠나서 그냥 그렇죠. 인터넷 뱅킹을 예, 말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따로 또 이것만 무선 인터넷만 조사를 하면 더 심각할 수 있는 거네요. 더 심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스마트폰 보안 문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에 전체적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용을 제한하면서 마찰도 굉장히 많이 빚어지고 있다고. 자, 이 뭐 지금 유충섭 기자의 보도도 봤습니다만 이게 국가 간의 정보 전에도 이게 사용이 될 수도 있는 악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가정보원도 지금 좀 대비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예. 국가정보원에서 지난 2010년 1월 달에 국가 공공기관 스마트폰 도입 시 보안관리 강화 통보라고 하는 그런 문건을 각 정부 산하기관에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사용할 경우에 어떤 보안 매뉴얼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고 네. 가급적이면
업무상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을 좀 자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예.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300만 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국가정보원에서는 정부 기관에는 이런 문건과 지침을 보내가지고 보안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 정보도 중요하지만 개인 정보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런 개인 정보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예.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그 해법을 제시하거나 어떤 그 경계 얘기를 알리지 않고 있는 점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와닿게 예. 말씀을 드리면 도청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 이미 그 우리 최경환 장관이 실험 대상이 한번 돼서 언론에 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은요 도청 기능이 있어도 그 안에 정도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도청 기능이 있으면 내가 다니는 어느 곳을 다녀도 다 도청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누구의 대화도 다 도청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인데 자 어떻습니까? 국회에서도 좀 어느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좀 연구를 좀 하고 좀 지적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국회 내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 보안 문제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 핸드폰은 음성 영역을 그러니까 보낼 때 대부분 암호화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도청이라는 것이 조금 덜 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 스마트폰은 그 음성 영역뿐만 아니라 문서라든지 모든 게 다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니까 이 도청이 지금 수월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9월 17일 날 이 보안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좀 해법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을 법제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정기국회에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하실 계획이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쉽게 그러니까 해킹과 예를 들어서 도청이 가능한지를 한번 시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보안상에 취약한 것인가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거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이 뭐 안 쓸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일반인 입장에서 그냥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일반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좀 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AP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만큼 이거를 암호화시켜서 전달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노트북 안에 그 운영체계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유해한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감식해내는 걸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앱마다 이렇게 까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웹시장에서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일단은 좀 그러니까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의 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솔루션을 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안 문제를 새롭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앱 스토어라고 하나요? 앱 스토어나 또는 뭐 이런 그 어떤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마켓,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안철수 프로그램도 있고 뭐 룩아웃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한 가지는 그걸 뭐 여러 가지 다 받으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는 꼭 받아서 항상 내 스마트폰은 내가 지키는 그런 스마트한 사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폰 보안 문제 한나라당 이성원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